야구는 풀스윙! 안녕하십니까. 전성기입니다. 자, 오키나와의 세 번째 밤이자 마지막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캠프에 와 있는 선수단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키나와에는 6개의 팀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6개 팀을 제외한 나머지 4팀은 각각 대만과 그리고 미야자키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LG 트윈스의 김정준 수석 코치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캠프부터 오키나와 캠프의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들어봤고요.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어떤 팀의 방향성 등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김정준 수석 코치님이 LG 트윈스의 수석 코치님이 되시기 전에 그때 있었던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었고 시간을 제가 좀 뺏을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김정준 수석 코치는 지금 어떤 인물인가? 네,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님이 처음에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수석 코치는 나와 야구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 물론 그 사이에 이 김정준 코치님과 염경엽 감독님이 야구로 싸우셨는지 뭐 어땠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죠. 왜냐면 그 둘이서 싸웠을 테니까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첫해 수석 코치, 이듬해 2군 감독, 그리고 3년 차에 다시 1군 수석 코치를 하면서 LG 트윈스의 1부터 끝까지 모든 살림살이를 다 꿰뚫고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김정준 수석 코치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1군에만 있는 사람들은 2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선수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을 뿐이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2군에만 있는 분들은 지금 1군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선수가 어떻게 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쪽을 모두 두루 섭렵하고 또 굉장히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김종준 수석 코치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먼저 캠프 총평. 3번의 캠프가 있었죠. 김종준 수석 코치와 염경엽 감독의 체제에서 3번의 캠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던 캠프였다. 물론 염경엽 감독님이 작년 애리조나에서 만났을 때 작년에 캠프가 50점이었다면 올해는 80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뭐 결과는 또 그렇게 딱 나오진 않았던 거 생각을 한다면 또 캠프는 캠프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의 근거들이 좀 명확했습니다. 염경엽 감독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코치님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승 이후에는 마무리 캠프를 확실하게 가져가기가 힘든 일정상의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선수들이 지쳐있는 상태도 대단했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마무리 캠프를 좀 확실하게 진행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스프링 캠프로 연결이 좀 된 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인급 선수들, 좀 아래쪽에 아직 올라오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이 돼 있고 준비가 된 상태로 스프링 캠프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도약이 굉장히 크게 눈에 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캠프가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서 돌아갔고 그 신인급 선수들 아직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던 선수들 사실 이제 염경엽 감독 체제에서 왜 신인급들에게 또 이렇게 주전 몰빵 야구하면서 신인급들에게 이렇게 기회가 가지 않느냐라는 불만들이 많았었던 것은 또 여러 가지 군데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염경엽 감독 자신도 작년에 욕먹을 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좀 염 감독과 김 코치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선수들에게 무작정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선수에게나 팀에게나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선수들 중에 많은 선수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는 기회 부여가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군 감독을 하시면서 요 선수 조만간에 1군에서 좀 쏠쏠하겠는데? 라고 좀 점 찍어본 선수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요렇게 점 찍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궁금했던 선수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실 김종준 수석 코치님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투도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선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탁 집어가지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풀스윙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석을 해서 본다면은 얘네들은 된다라고 했던 선수들 이주환, 문정빈, 그리고 송찬희, 김성진 이런 선수들은 이제 1군에서 확실하게 활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졌다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잠실 종합운동장이 야구장으로 개조가 돼서 시즌을 치르게 되는 그 시점이 된다면 이 선수들이 성장해서 자리를 잡으면서 LG 트윈스가 이제 좌타 군단이 아닌 우타 군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올해가 아니라 사실은 몇 년 후를 이제 내다본 것이었겠죠. 하지만 2025년부터도 그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평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이제 우타자 군단이 되면서 팀의 칼라도 좌우 밸런스가 맞거나 혹은 우타자가 좌타자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주헌. 네, 이주헌은 이 작년 2군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장차 LG 트윈스의 주전 포수가 될 선수다. 그런데 너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다. 즉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이렇게 담금질하면서 다지면서 가면은 너는 분명히 나중에 LG 트윈스의 확고한 주전 포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군에 갑자기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라? 방망이 치는 거 보소? 어라? 이거 수비하는 거 봐라? 이러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 선수가 1군형 야수인 것 같다. 1군형 선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2군에서보다 1군에 있을 때 더 신나고 그리고 더 그 주목을 즐기고 더 집중력도 생기고 움직임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유형의 선수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컨텐츠에서는 또 이 포수에 대한 얘기들 좀 더 자세히 다루기를 할 텐데 거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주원이라는 이 포수에 대해서 김정준 수석 코치가 갖고 있는 그 시선 이런 것들은 워낙에도 좋았지만 1군에서 활약에 좀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반응이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신예급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기존의 주전 선수들보다 출전 이닝이 더 많아지지는 않을 텐데 기존의 주전 선수들, 특히나 고액 FA 선수들, 이 선수들이 다시 부활하고 자기의 모습을 좀 찾아주는 게 역시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역시 김현수와 박혜민 그리고 오지환 선수를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현수, 박혜민, 오지환이 작년보다 더 못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올라갈 길만 남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해온 것, 몸을 만들어 온 것과 그리고 캠프가 시작된 이후에 가져가는 훈련의 양과 질, 그리고 훈련을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김현수, 박혜민 정도가 되는 선수도 오지환 정도가 되는 선수들도 스스로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구나라는 게 확 올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그래도 뭐 애가 부추전인데 뭐 애에서 조금 한 단계는 이제 더 벗어나서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출전 시간이 점점 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훈련 자세였다. 훈련 태도였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박혜민 선수는 그런데 FA 마지막 해이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야구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이 좀 만들어져서 이후에 본인이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할 텐데 주장을 맡게 된 것은 좀 의외가 아닌가. 네, 제가 이제 고3 때 서기를 했습니다. 서기 귀찮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싫었거든요. 좀 비슷한 게 아닌가. FA 마지막 해 네, 주장을 맡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박혜민 주장은 선수단에 강력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김현수나 오지환은 주장을 맡겨내면 혼자 жил머지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혼자 짊어지고 끙끙대는데 박혜민에게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감코진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따로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박혜민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특히나 너의 FA 마지막 해에 너의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우리가 충분히 챙겨주겠다. 그러니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나누자. 그게 답례라도 하듯이 그 신년 할애식에서 박하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주장의 직을 맡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장이고 우리 모두가 구단 팀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장의 직을 박혜민에게 맡겼으나 박혜민을 도와서 구단 감코진 그리고 또 선수단들도 그렇게 좀 움직여가지 않겠는가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때는 주전 선수들이 이 캠프가 끝나고 연습 경기가 들어가는 시점쯤 되면은 수석 코치와 한 명씩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홍창기, 문보경, 문성주,
그리고 신민재, 뭐 이런 선수들이 일단은 3년 전, 즉 이제 염경엽 감독이 처음에 왔을 때는 홍창기 정도가 이제 주전 선수 확실했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무조건 확고한 주전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인데 어느덧 이 선수들이 완전히 주전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자, 너네들이 주전 선수이고 하니 연습 경기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로 너는 가는 게 너희 루틴과 지금 현재 몸 상태에 맞겠니라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배려를 하는 그런 미팅을 한다고 해요. 네, 물론 좀 김현수, 오지환, 박혜민 이런 선수 진짜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것이 야 홍창기야 홍창기라고 하는데 문보경, 문성주, 신민재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런 미팅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게 말입니다. 대주자 요원인 줄만 알았던 신민재가 지금 LG 트윈스 이루수가 아니라 국대 이루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허허허 바로 그 신민재랑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신민재와 김종준 수석 코치가 그 미팅을 하면서 너 지금 상태 어떠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냐? 연습 경기 어느 정도 뛰는 게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경엽 감독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미팅을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고 야 신민재 많이 컸네! 라고 하고 지나갔다는 참 신민재도 그러고 보면 진짜 2, 3년간에 자신의 인생이 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자, 결국에 팀이 추구하는 그리고 염경엽 감독과 이 코치진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대로 캠프는 잘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캠프는 캠프일 뿐이고 결국에 시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만족한다. 우리는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성급할 수가 있으니 그 말은 아끼겠다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어쨌든 LG 트윈스의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LG 트윈스의 포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썰들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제3포수에 대한 보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역시 야구는 풀스윙!